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의 힘, 불만 제로! 화려한 광고 속에 숨겨진 브랜드 피자의 비밀. 일부 업소의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과 샐러드 재사용 실태를 고발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건강즙이 썩고 곰팡이 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불량 재료 사용부터 곰팡이즙 재사용까지 건강즙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불만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어느덧 입사 2년 차. 제로맨은 바쁘다, 힘들다, 지친다. 제로맨에게도 몸보신이 필요한 때. 이럴 때 바쁜 제로맨의 피로 풀어주는 것 있었다. 바로 건강즙. 목을 타고 넘어가는 이 느낌의 피로가 풀리고 마시는 순간 에너지 충전. 제로맨 멋진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틈나는 대로 마셨다. 몸 좋아지는 것도 같았다. 제로맨에게 힘을 주는 건강즙 최고예요. 그런데 다른 진짜 죽어다 끼면 나 좀 못 먹겠다. 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럴 수가. 썩고 무르고 곰팡이까지 핀 이런 불량한 양파가 즙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부분이 썩어 있고 한 건 당연히 폐기 처분해. 짐승도 주면 안 돼요. 완전 100%라고 해놓고 특별한 작업 과정 거쳤다. 더러운 것도 있어요. 더러운 거를 흐려보고 다시 터가지고 계속 다시 또 짜야 돼. 터진 즙 포장지에선 정체 불분명의 분비물도 포착됐다. 저 배설물의 크기나 그 생긴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배설물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이상이 되겠죠. 훨씬 이상이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건강즙의 앙큼한 두 얼굴. 그 속상한 속내가 속속들이 밝혀진다. 혈압은 내리고 피부는 탱탱하게. 피로회복에도 좋으니 그 효과 착하고 어떤 음식과도 찰떡궁합이니 다양한 음식에 빠지지 않는다. 굉장히 정말 양파를 많이 사용하는데 돼지고기나 닭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그런 그 식품에 사용하면 정말 지방 흡수를 좀 덜어주고요.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아주 막아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 양파 효과 톡톡히 보고자 양파즙 찾는 사람들 불티나게 많아졌다. 클릭 한 번이면 간편하게 집까지 배달되니 인터넷 건강즙 참 먹기 쉽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도 양파즙이라면 누구에게나 인기 많죠. 맛있는데? 더 먹고 싶은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가 들어가야죠. 이쪽이 좋은 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좋아야지. 뭐 상하지 않고 오래되지 않고. 네, 건강제품이니까 몸에 좋고 그런 거니까 그냥 일반 양파들보다는 좋은 거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만제로도 그렇게 믿고 싶다. 확인을 위해 양파즙의 원조로 불리는 그곳으로 달렸다. 즙 만드는 곳 참 많았다. 그 앞에서 본 낯익은 빨간 낭속 양파. 자세히 보니 상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겉에 곰팡이가 핀 것은 물론 속까지 완전 상했다. 뭔가 불만제로의 감이 꿈틀거린다. 왜 거기 봉투가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먹고 먹고 가면 아프지. 양파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건 싹이 났네? 이렇게 싹 난 건 어떡해요? 싹나면 그냥 버리지. 웃잖아. 눈들은 하잖아. 이런 거. 싹나고. 그런 건 진짜 안 나. 안 나. 근데 이거 좋잖아요. 상한 양파는 절대 사용 안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하면 다 나온다. 건강 원하는 사람들 어떤 제품 가져가요? 뭐야? 빠지기 저거. 꽈배기. 수확한 양파 저장 창고에서 매일같이 선별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판매된다. 그중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명 꽈배기. 한마디로 비품이란 말씀이다. 상한 부분이 많아 그대로 쓰기엔 어렵다는 꽈배기. 꽈배기 자체가 선별을 잘하면 좋아요. 선별을.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뭐냐면은 전체를 갖다 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분, 먹을 만한 곳
잘라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전체를 선별을 안 하고 넣어버린다는 점이 나쁘는 거지. 아마 이거 썩은 것도 그건지 그대로 갖다 넣으면 썩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 구독자 청소기로 내가 빼내버린다는데 이런 것을 자른다라고 저는. 네. 이런 거 버리는 거? 그럼 다 버리는 건데 이런 걸 자른 거예요. 일부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행태. 불만제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배송 차량 추적이다. 비품 양파가 도착한 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즙 판매 상위를 달리고 있는 어떤 한 제조업체. 양파 손질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손질한 양파의 상태가 멀리서 봐도 이상하다. 손질 과정을 지켜보았다. 양파 상태에 비하면 너무 빠른 손질 속도. 점점 손동작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대부분의 양파는 많은 과정 생략되고 뿌리만 잘라냈다. 이거 손질하신 건가요? 그냥 손만 대신 건가요? 더 큰 문제는 손질된 양파가 며칠 동안 야외에 방치되기도 한다는 것. 양파 상태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어떻게? 스피드하게. 이미 그쪽에는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막 날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과연 이런 걸 갖고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을까 나 같으면 못 먹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좋아, 아주 싱싱하고 안 썩었잖아. 이렇게 성의 있게 선별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단단하고 윤기 나는 싱싱한 양파라고 했다. 최상급 양파만 쓴다는 홈페이지 광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양파 없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어 보인다. 아무리 돌려봐도 최상급으로는 변신 불가능했다. 그래서 요리 전문가에게 물었다. 이거 쓰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채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곰팡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주에 들어있는 곰팡이 같은 거는 이로운 곰팡이지만 이건 독이 되는 곰팡이거든요. 이건 이런 건 식용으로 쓰시면 안 되죠. 열철이 아니라 아무리 끓여도 안 되죠. 여기서는 쓴다. 손질이 된 건지 만 건지도 모를 양파 직접 손으로 잘 씻는다고 홍보했는데 이런 까만 물에 한다. 이건 뭐 씻는 게 나은 건지 안 씻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다. 양파 들어온다. 1단계 양파 입수. 바로 건져낸다. 2단계 옆에 있는 물에 다시 담궜다. 그리고 또 금세 건져내신다. 초간단 세척 시스템을 거친 양파. 얼마나 살살 세척하셨는지 상한 양파 그대로 모양 유지하고 있다. 물은 거 넣어도 돼요? 응, 물은 괜찮아요. 이건 꽤 큰 편이에요. 그래도 좀 물러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건 없어. 밥은 역사가 없어. 냄새 안 나니까. 자부심 대단하시다. 양파 씻은 물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찌꺼기까지 잘 받아서 사용. 절약 정신도 대단하시다. 이 껍데기. 네. 이 껍데기 영양분이 있는 것이 껍데기. 껍데기? 그래. 버리지 않고 모아요? 아니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그대로 즙으로 만들어진다니. 아, 정말 눈을 감고 싶다. 이래서 보고는 못 먹는다 했나 보다. 재료가 더러우니까 이걸 아무리 씻어봤자 별 의미가 뭐 있겠냐.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이런 거 못 먹겠다. 내가 이것을 아무리 깨끗이 씻은다고 해도 나는 한 입도 못 먹겠다. 양파즙만 거론하면 서운한 주인공들이 있다. 잘 익은 호박으로 만들었다는 이 업체의 호박즙. 호박, 도로변 길바닥에 있다. 비를 맞아도 길바닥에 뒹굴고 있어도 안 상한다는 쩍쩍 갈라진 호박.
그래도 이걸로 만든 즙 우린 거부하고 싶다. 과거 불분명한 수세미즙도 있다. 수세미의 황당한 출처 고백. 수세미는 어디서 재배해요? 수세미 집에 안 해. 그 가장 없어 보면 아무데나. 그 주사 오시는 거예요? 주인 없다고 그러잖아. 아, 수세미 주인이 없어서? 요즘 가만히 놔도 전혀 커지 않아서. 걷다 보면 또 이끌어만 또 있어. 그 중에서도 겨울철이 되면 주가 상승. 배즙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 배즙 제조업체 일부에서 쉽게 배 상태 확인할 수 있었다. 상태 안 좋다. 섬세한 손질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살짝 손댔을 뿐인데 쉽게 떨어져 나가는 배 껍질. 한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 역시 배 상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손댄 흔적 가득했다. 왜 새가 또 먹어서 그래요? 지갑 안 먹어요? 다행히 도려내긴 했다. 하지만 다른 배들과 함께 물에 담궈 놓으면 세척 종료. 분쇄기 통과하면서 그 흔적들 사라졌다. 그러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싱싱한 채소, 싱싱한 과일 대신 건강즙 마셨다. 그러나 이런 재료로 만든 줄은 정말 몰랐다. 즙에 사용되는 비품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양파나 배를 먹을 때요, 썩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썩은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식약청에서 제시한 식품 일반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보면요.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 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부분까지 원료로 사용한다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 대량으로 제조를 하고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생 환경과 보관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그 관리의 허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즙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자 가족. 배즙 먹다가 못 볼 걸 보았단다. 저희 식구들이 하나씩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딱 드시더니 목에 뭐가 걸린다고, 그래서 딱 뱉고 나니까 그게 바로 파리더라고요. 식구들이 먹기 전에 파리가 먼저 먹었다. 너무 먹은 것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3분의 1을 먹었는데 몇 봉지 안 남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남은 것 중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3봉지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은 날파리라든지 파리 같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또 파리도 막 이건 몇 마리 들었어요. 이게. 파리 들어있는 배즙 한두 개 아니었고 즙 한 개에 들어있는 파리도 한두 마리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분 따로 있었다. 이걸 씹어 먹었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식구들 모르게도 내가 몰래 빼먹었을 때 냉장고에서. 근데 몰랐지. 나는 건덕지 있으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먹는 거지 뭐. 그야말로 씹어서 먹는 거지 뭐. 맛으로는 감각이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아까 이 사람은 맞다. 건더기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먹었지 뭐. 알고 보니까 파리를 씹어 먹은 거예요. 참 진짜 어이가 없지 뭐. 어쩌다 파리가 배즙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 그러고 보니 즙과 파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주 목격됐다. 전국 여기저기 건강원마다 파리 흔적 참 많았다. 겨울에도 불구하고 때로 있는 곳도 있었다. 파리가 많아요. 파리가 이제 끓이니까 안만 해도 일부 위생 상태 불량한 인터넷 업체들 보관 상태 또한 불량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이라고 했는데 미리 즙을 짜놓은 게 나는 그것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몇 개월을 가느냐 밀봉 상태에서 뭐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그 맛이 썩은 맛인지 잘못된 맛인지 변질된 맛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한 업체의 경우 만들어 놓은 즙을 냉장 보관 아닌 먼지 보관 중이었다. 대체 이것들은 언제 다 만드신 겁니까? 양파는 천식분도 양파는 채에 들어가는데 그 미리 만들어줬다가 1년 내내 파는 그것도 팔고 1년 내내 팔고 1년 내내 말고 한 6개월 정도 내가 양배추 몇 살까지 내가 그 집에 짜놓은 즙들로 가득한 창고. 활짝 열린 창고를 고양이가 지키는 것도 있었다. 창고에 쥐가 많았어요? 많지 않으면 시골다 본 게 특히 박스 막 다 가가 먹고 또 안에서 집에 다 터분한 게 애들이 그걸 퍼먹어 등지 산만해갖고 달라두고 가는 게. 고양이에게 생선도 아닌 창고를 맡겼다. 그러는 사이 알게 모르게 터진 좀 많았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 따로 있었다. 더러운 것도 있어요. 더러운 거를 가져보고 다시 떠가지고 계속 다시 또 짜야 돼.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재포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정도죠. 즙을 재활용한다. 뜯어진 파우치에서는 아직도 즙이 새고 있는 상태. 아직 유통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그래도 재활용하기엔 적합해 보이진 않는다. 우리 쓰여고 있으면 그 폐기가 다 묻잖아요. 폐기 이제 곰팡이에 끼려고 있으니까 그놈을 못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다 자르죠. 계속 곰팡이가 묻어갖고 있는 가위로 계속 잘라내는데 뭐 곰팡이가 계속 나가서 들어가겠죠. 중탕기 옆에는 언제 터졌는지도 모를 만큼 바짝 굳은 제품도 있었다. 그중엔 심각한 상태의 즙도 발견됐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데다 무언가의 분비물까지. 너 정체가 뭐냐? 해충 박멸 전문가에게 물었다. 이거 대체 뭡니까? 벌레도 맨날 잡아서 죽이고 그러거든요. 미국 바퀴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미국 바퀴벌레? 문제는 그 한 마리만 얘네들은 따로 떨어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여기서 많이 또 여기에는 없었지만 이 부근에는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여러 마리가 고정적으로 다녀간 흔적이란다. 불만대로 눈으로 봐야 믿는다. 큰 것은 5cm가 넘는다는 대형 바퀴. 먹은 게 달라 색깔만 달랐을 뿐 바퀴벌레의 그것 맞았다. 하수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퀴 다리나 몸에 여러 세균들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즙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불만대로 문제의 업체에서 터진 즙 3개를 두고 세균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한 개의 즙에서는 세균 11,000마리, 2개에서는 무려 15만 마리가 검출됐다. 오마이갓. 이런 뭐 과즙 추출액 또는 야채 추출액에서의 그 일반 세균수를 1ml당 100마리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들은 제가 지금 조사한 시료들은 그 규격을 상당히 초과하여서 보존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시료들인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즙 관리 보고 있다니 제로맨 즙의 속내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뜯었다, 구웠다, 비교해봤다. 그런데 양파만 100%라는 즙의 색깔이 천차만별이다. 이유 밝히고자 당도 측정해보기로 했다. 양파의 평균 당도와 양파즙 7개의 제품의 당도를 비교해보았는데 차이 많이 난다. 모두 양파만 100%라고 했는데 심지어 당도가 2배 차이 나는 것도 있었다. 식품 성분표를 참조해 보면 당도가 한 8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8보다 이제 적게 나온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이제 물이 좀 더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갔다? 당당하게 양파 100%라고 했다. 물은 단 한 방울도 섞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한 업체.
피가 물에다가 해야 그게. 물을 되게 많이 넣네요? 많이 넣어요. 양파에 물을 안 넣는다는 게 물에 양파를 넣는다는 뜻이었나 보다. 물 넣어서 밋밋한 맛에 뭔가가 필요했는지 구석에서 사카린이 함유된 감미료도 발견됐다. 그러나 포장지엔 첨가물 표기 전혀 없었다. 인터넷에서 배즙 인기리에 판매되는 또 다른 업체. 물 바가지로 붓는다. 마구 붓는다. 역시 순수 배즙 100%라고 했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네 바가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리고 서비스까지. 불만제로만큼이나 정량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과정 덕분일까? 이곳에서 배 20상자를 이용해 만든 배즙은 120ml짜리 약 5,600개. 다른 업체 대비 약 2배나 생산됐다. 이곳의 소비자들 특히 이런 불만 많았다. 다 이유 있었다. 불만제로도 맛 궁금하다. 직원이 대신 해주는 시식. 만들기는 해도 먹기는 싫은가 보다. 관할군청과 함께 불량 양파 사용 즙 재활용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섰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사장님. 무슨 이유에선지 그 사이 가게도 확 달라졌다. 우리가 보던 그건 맞나요? 불량 재료는커녕 모든 재료가 큰 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량 재료 사용 인정하지 않으시던 사장님. 그러나 화면 보시고는 분위기 달라지셨다.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드러내더라. 드러낸지 이제 그 노인네들이 하면서 하나로 들어가겠는 가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잘못이지. 뭐라고 말하고서 미안해요.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확실한 변화 약속하셨다. 불만대로 취재 과정 중 기분 좋은 업체도 만났다. 손님에게 자신있게 재료를 공개한 이곳. 재료 신선했다. 손질 역시 잘 됐다. 불만대로에서 왔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좋은 양파를 쓰는 것은 물론 한 개 한 개 성의껏 손질 제대로 한다. 첫째는 맛이 좋고요. 좋은 걸 쓰면은. 둘째는 일단 내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깨끗하니까. 몇몇 불량업체의 일이 즙 생산업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장님. 불량업체에 이런 제안 해주신다. 순간 맞음보다는 정말 내 입으로 먹는 음식인 만큼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터넷에는 떡하니 최상급 재료, 깨끗한 위생, 100% 원액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소비자분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배즙이나 양파즙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훨씬 더 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나 혹은 또 즙들을 보관을 하실 때 도로변이나 개방된 창고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데서 관리를 하셔야겠죠. 즙 인터넷 판매 업체 가운데는 큰 곳도 있습니다만 사실 작은 영세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몇몇 업체들의 잘못 때문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씨, 박씨, 강씨, 배씨, 최씨, 조씨, 송씨, 양씨, 전씨, 권씨, 정씨는 피자 엄청 좋아하신단다. 오늘은 불만녀가 쏩니다. 불만녀 큰맘 먹고 피자 거하게 쐈다. 피자 보는 순간 열일 제치고 환대해 주시는 분들.
많고 많은 피자 중 비싸도 제가 파는 브랜드 피자 좋아하신단다. 더 맛있고요. 네.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좀 좋은 재료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름값 때문에, 인지도랑 그런 것 때문에. 신뢰감이 높아요, 신뢰감이. 믿었다. 그래서 먹었다. 그러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부 브랜드 피자의 제조 현장. 광고를만 믿고 사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뭐 부침개같이럼 그렇게 왔어요. 그 당연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진짜 그거를 한번 어떻게 보셔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건. 무한 리필 샐러드는 무한 재사용? 붓고 또 붓고 계속 붓는다.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면 하루 지났는지 이틀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다 계속 섞이는 거니까. 불만제로 낱낱이 파헤쳤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화려한 토핑 속에 감춰진 브랜드 피자의 비밀. 거겨진 소녀 불만녀. 광고 속 피자만 보면 절로 마음 동한다. 맛있겠다. 여보세요? 예, 저기 광고에 나오는 그 피자 한 판만 갖다 주세요. 피자를 기다리는 불만녀. 부자연스럽게 CF 속 그녀가 된다. 열애. 정신 차리고 피자 먹자. 예. 우린 욕을 기다렸다. 하나 욕은 아니다. 뭐야 이게? 지금 한예슬이랑 나랑 차별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피자가 달라? 피자 광고만 믿었다. 제대로 속았다는 분 불만녀만이 아니었다. 치즈는 온데간데 없고 시뻘건 토마토 소스 범벅인 피자 받아보시고 일찍이 불만재료에 글 남겨주셨다. 음식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치즈를 만약에 뭐 2컵을 쓴 거를 1컵 반을 썼다 하면 그거는 그 제품이 아닌 거잖아요. 짝퉁이지. 패밀리 사이즈. 이번엔 수북이 덮여있을 하얀 치즈 기대하며 그때 그 피자 다시 주문해봤다. 떨리는 마음으로 개봉박두. 사진 속 피자 두툼하고 푸짐하다. 그런데 이건 뭔 일이래? 산 넘고 물 건너 오신 건지 접혀서 아예 담 쌓으셨다. 피자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 밀려도 그 상태대로 밀리지 이렇게 접히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이게 얇으면 이렇게 접혀서 왔겠어요. 제가 일부러 접은 것도 아니고. 이 피자 한 판에 무려 32,900원이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시키던 한결같은 피자를 원했을 뿐이다. 불만제로 본격적인 피자 분석 돌입이다. 작전은 이렇다. 3군데 지역으로 흩어진 불만제로 제작진. 각 지역의 3가지 브랜드의 같은 종류 피자를 동시에 주문. 이렇게 18개의 피자가 모아졌다. 같은 브랜드, 같은 이름, 같은 사이즈의 피자. 어디에서 주문했든 상관없이 과연 똑같은 피자일까? 함께 즐기자던 A 브랜드. 유난히 깨끗해 보이는 저 피자 얼마나 바꾸셨는지 마무리 소스 깜빡하셨다. 불만녀가 반했던 그 피자. 색깔 차이 눈에 띈다. 묘하게 갈수록 옅어진다. C 브랜드 일단 사진과는 천지 차이다. 같은 이름 같은 사이즈라 하기엔 분명 다르다. 특히 하나 새우 심하게 빈약하다. 정량에 민감한 불만제로 이번엔 무게다. 일단 정량이 있나 물었다. 도의 차이만 있고요. 뭐 그런 양이라는 이런 건 저희가 정해진 정량을 라지 레귤러에 대한 그 레시피대로 지금 토핑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제조를 할 때 그 정량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 무게로 0점 세팅 완료. 각 브랜드 피자의 무게가 공개된다. 같은 이름 같은 사이즈의 피자. 무게 비교 결과 2개 브랜드의 피자는 각 지점별로 근소한 차이 있었다. 그러나 이 피자 분명 같은 이름 같은 사이즈를 주문했건만 많게는 240g이나 차이가 났다. 피자 한 조각이 165g, 240g이면 한 조각이 넘는 차이다. 그렇다면 같은 종류 다른 사이즈 피자 토핑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다를 것 같은데. 크기가 다르니까요. 많이 다를 것 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랑 토핑이 다를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는 크기도 크고 토핑도 그만큼 많이 올려져 있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피자 토핑의 실체. 불만대로 무식하게 골랐다.
하나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자고로 단순한 게 가장 정확한 법이다. 4시간에 걸친 대단원의 토핑 분류 작업을 끝내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일일이 발라낸 토핑 무게. 오늘은 메인 토핑 결과만 공개하겠다. A브랜드 새우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 보이나 했더니 한 매장의 작은 사이즈 고맙게도 넘치셨다. 다음은 쫄깃한 닭고기. 큰 사이즈 토핑 지점별로 차이 심하다. 심지어 사이즈는 다른데 토핑 양은 거의 비슷하다. 마지막 야들야들 게살이다. 같은 사이즈 토핑이 무슨 2배씩이나 된다. 게다가 작은 사이즈 토핑이 큰 사이즈를 추월하기까지. 한결같은 맛은 필수. 브랜드 피자 또 한 번 강조한다. 분명 정량 있으시다. 피자가 만들어지는 현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자 종류별 사이즈별로 재료 양 꼼꼼히 적힌 레시피 존재한다. 소스 뭐 4kg 60, 나머지 뭐 90. 아무리 거기다 써붙여놔도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뭐 안에 들어와서 피자를 만드는 경우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써붙여서 알려주기만 하면 뭐예요? 막상 만들 때도 아닌데. 다들 이론은 정확하시다. 그러나 실전이 문제.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뿌려주신다. 네, 그런 거가 다 있어요. 45, 60 이렇게 다 그런 게 있는데. 손으로 잡고 손으로 이렇게 그냥 이거 사실은 1kg 덜 거야. 이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중량은 덜 되는데 그거를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우리가 브랜드 피자를 먹는 것은요, 한결같은 맛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 종류의 피자인데 어디서 시키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또 양도 다르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맛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사실 토핑 좀 적으면 어떠냐. 바쁜 상황에서 사람이 만들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 매장의 이런 생각이 정확히 정량대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매장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량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 소비자와의 약속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느냐 이건데, 믿고 먹는 피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 불만 제로가 가봤습니다. 피자 먹다 안 좋은 기억만 생겼다는 준혁이. 동그랗게 요렇게 그렇게 생긴 데서 뭐가 나왔어요? 머리카락. 큰맘 먹고 시킨 피자에 난데없는 머리카락 토핑까지 얹어주셨단다. 이거 뭐야?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제가 먹었던 그 피자가 아니고 또 저희 애기가 먹다가 그렇게 발견이 되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또 저렇게 발견이 됐길 망정이지 만약에 발견이 안 되고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이 먹던 피자 더 강한 것이 숨어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이거 뭐야? 여기 이 부분 멀쩡한 이를 공격한 건 다름 아닌 돌이었다. 오른쪽에는 오징어도 못 씹고 뭐 엿도 못 씹고 이렇게 딱딱한 거 딱딱하고 그런 거 못 씹거든요. 이게 피자 한번 잘못 먹었다가 이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네요, 평생. 피자 먹다 봉변 당하신 분들 참 많았다. 정체불명 플라스틱부터 난데없는 파리까지 피자에서 튀어나온 이물질 토핑만큼이나 다양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달갑지 않은 토핑까지 곁들여지는 걸까? 자, 이곳이 피자가 만들어지는 현장이다. 바쁘다 보니 흘리는 재료 많은 건 이해할 수가 있다. 일부 피자집의 내부. 이물질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이 와중에 맨손은 기본이시다. 장갑 안 껴도 돼요? 네, 원래 이거 다 장갑 안 껴요. 생명장갑 안 껴야 돼? 안 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생명장갑 끼고 하면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생명장갑 계속해서 바깥에 있으면 없으니까 그냥 끼고 안 해요. 무슨 소리? 깔끔하게 장갑 끼고 피자 만드시는 분 분명히 있으시다. 오!
게다가 정확히 정량컵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곳 한눈에 봐도 비교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 바로 앞에 있는 정량컵 하염없이 놀고 계신다. 물론 맨손이라도 씻었다면 문제없다. 허나 깨끗한 손으로 만들었다 위로 하기엔 다음 코스 5분기 그 위생 상태 의심스럽다. 5분도 매일매일 닦는 거예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나는 이런 청결을 한 번도 안 봤어요. 피자 종류에 따라 5분기 표면과 직접 닿는 경우 허다하다. 꼬질꼬질 떼낀 채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건 뭐? 피자 도우를 깔고 토핑을 뿌리고 한 몸으로 5분까지 들어가는 피자 팬 되시겠다. 이건 역시 청소한 지 가물가물 일하신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기름이고 먹은 게 계속 걸렸다 하잖아요. 뜨거우니까 뜨겁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슬쩍 닦아봤다. 어머나 도대체 이건 뭐라니? 그렇다면 피자 재료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대부분의 곳에선 유통기한 외에 식품별 사용일자를 일일이 표기하며 엄격히 관리한다 하셨다. 실제 여러 곳의 냉장고 보기 좋게 정리돼 있었다. 어머 나나나나 마침 위생검사 담당자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신다. 모든 다 뜯어내. 먹는 게 있는 게 없나? 예리하고 철저하게 검사하셨다. 그런데 다 이렇지는 않나 보다. 제가 6월 달에 들어갔는데 4월 달 그걸 다 쓰면 통에 붙이는 그 유통기한 딱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 거를 써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이게 뭐 4월 달 것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5월 달짜리도 있고 그냥 아예 안 붙이는 식? 불만제로 바로 그 집 당장 가봤다. 버젓이 양파라고 써놓고 들어있는 건 감자다. 표기된 사용일자는 11월 16일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건 뭐가 이렇게 묻은 게 많은가 정체 파악도 안 된다. 또 다른 지점 역시 날짜 지난 라벨 불만제로 눈에 띄었다. 게다가 일부 지점에서 통용되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었다. 불만제로가 취재한 피자 전문점 모두 구체적인 식재료 관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매장만 제외하고는 사용일자를 표기해서 변질된 음식을 사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모든 음식의 유통기한과 사용일자가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지만 이 피자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음식이 또 있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서현진 아나운서는 어떤 음식인지 느낌이 오세요? 제가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피자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샐러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샐러드, 피자를 드시러 피자집에 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샐러드를 꼭 챙겨 드시려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샐러드바 앞에만 서면 없던 식욕도 그렇게 왕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샐러드 하면 아주 신선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밥 구운 피자만 고집하는 불만녀. 이 피자 오늘 구운 거 맞죠? 샐러드를 이렇게. 그럼 샐러드는? 근데 이 샐러드는 좀 에이, 그냥 대충 먹지 뭐. 에이. 아니다. 샐러드도 사용일자를 따져라. 그래서 물었다. 이 샐러드바 음식은 얼마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규정이 이제 음식은 당일 이용이고 그다음에 그 마감 때는 전량 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샐러드 자체가 이제 다 물이 나오거나 좀 눅눅해지거나 다 그런 음식들이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샐러드 즐겨 먹던 이분들 못 볼 걸 보셨단다. 직접 촬영한 영상.
가만 보니 샐러드바 남은 음식 열심히 포장 중이시다.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 폐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니라고, 내일 재활용한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간 말했다. 샐러드 싱싱함의 상징이라고. 누군간 보았다. 샐러드 생생한 재사용 현장을. 어이없죠. 완전히 우리는 근데 그게 막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면 하루 지났는지 이틀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다 계속 섞이는 거니까. 불만제로도 포착했다. 하루 영업을 마무리할 시간. 샐러드바에 남은 음식은 남김없이 싹싹 긁어 새 통으로 옮겨 담으신다. 다른 매장의 오픈 풍경. 냉장고에 한가득 어제 담아둔 샐러드를 모조리 꺼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그렇게 재사용된 음식이 섞인 샐러드가 무한 리필 샐러드바에 자리를 잡는다. 어제 먹다 남은 흔적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구마 샐러드. 아, 전용 자리까지 있으시단다. 고구마는 맨 끝이에요. 왜냐면 고구마가 너무 잘 나가요. 그 때문에 손 닦기 힘들게 맨 끝으로 넣는 거예요. 인기 메뉴 콩. 언제 흘린지도 모를 소스 묻히시고 오늘 역시 맨 앞줄. 동병상련 피클이 옆자리. 어머나, 넌 누구니? 그런데 통이라도 바꾸면 양발이다. 남은 것 위에 그대로 쏟아붓는 경우도 있다. 제일 아래 깔린 음식은 언제 세상 끝을 볼지 모를 일이다. 원래는 안 그러신다면서 오늘따라 계속 이러시는 이유가 뭔가요? 문제는 일부 업체의 샐러드 재사용뿐만이 아니다. 샐러드바의 음식 진열부터 위생 상태가 걱정된다. 뚜껑 하나 없이 진열된 음식들. 샐러드바 주위를 오고 가는 사람들 참 많다. 그야말로 세균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불만대로 샐러드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 경기 지역 피자 전문점과 배달 샐러드까지 빠짐없이 모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었다. 그럼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남으면 어떡해요? 예? 남으면 어떡해요? 남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샐러드는 다 아침마다 준비해요. 과일 같은 거는 신분들 유지 때문에 다 단일 폐기하고 다른 거랑 믹스된 것도 다 단일 폐기 처리하고 있어요. 샐러드 시료 20개 수거 완료. 실험실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신선도 유지하며 달려갔다. 신선하다 믿었던 샐러드 과연 얼마나 오염돼 있을까? 일반 세균을 비롯해 대장균군, 살모넬라균의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샐러드바 음식 엄연히 규격 존재한다. 검출 결과 신선할 거라는 믿음 허황된 꿈이었다. 20개 중 6개의 시료에서 무려 40만 마리 이상의 세균 검출. 또 다른 6개의 샐러드에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심지어 2개 시료에선 살모넬라균까지 나왔다. 살모넬라에 오염이 되면 열이 많이 나오고 또 복통과 설사 이러한 위험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대장균군이 오염됐다는 것은 분변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식품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만제로 검사 결과 세균 다량으로 검출된 것 다시 찾았다. 그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다. 샐러드바에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24시간에 폐기하는 걸로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드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제품보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세균이 검출됐던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갔다. 배달 전문점의 특성상 이미 포장된 샐러드가 냉장 보관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세균이 나왔을까? 샐러드가 야채이지 않습니까? 야채는 냉장 상태 보관을 해서 고객님한테 나가게 돼 있는데 야채가 약간 얼었다가 다시
해동이 되면은 야채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크를 못해서. 하지만 분명 샐러드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더 많다. 오픈과 동시에 신선한 새 제품 개봉. 정확한 당일 사용, 당일 폐기 규정으로 언제나 신선한 샐러드를 드실 수 있단다. 앞서 불만 재료가 일일이 확인한 피자 정량 체크 결과 유독 가벼웠던 피자 매장 찾았다. 저희가 실수나 이런 착오가 있었지 의도적으로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 더 신경 쓰고 매뉴얼을 다 중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 하나하나 정확한 정량대로 제대로 만든 피자 눈앞에서 직접 만들어주셨다. 푸짐한 사진 속 그대로다. 언제 어디서나 정량이 맞는 피자 항상 맛볼 수 있기를 불만제로는 바란다. 저 불만여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소비자들이 좀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각 업체도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샐러드바의 그 음식 사용 시간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거 괜찮네요. 그쵸? 예, 그 신선식품의 유통기한 꼬박꼬박 표시하는 것처럼 이 샐러드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자값 비쌉니다. 비싼 만큼 맛있고 양도 좀 푸짐하고 그래야죠. 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만큼 정량, 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자는 당연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불만 제로는 그 권리를 위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5천만 소비자의 불만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불만 제로는 계속됩니다. 불만 제로!